안녕하십니까. JT건 오디오의 권중탁입니다. 오늘은 앰프 회로에 대해서 강좌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여담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회로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전압이 이렇게 전부 한데 모아져 가지고 샤시에 접지가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피커에 제로음 단자가 샤시에 접지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마이너스 단자들이 전부 한데 모아져서 스피커의 제로음, 그러니까 바인딩 포스트의 제로음 단자에 연결이 돼서 마지막으로 샤시에 1점 접지를 하는데, 보통은 1점 접지를 하든 2점 접지를 하든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꼭 1점,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앰프는, 진공관 앰프는 1점 접지를 해야지만이 소리가 좋다, 아니 뭐 험이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 경험상 1점 접지를 하든 2점 접지를 하든 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1점 접지를 한 경우도 있고 또는 2점 접지를 한 경우도 있는데, 6V6 싱글 앰프 같은 경우 출력이 3W인데 이거는 1점 접지를 했고요. 샤시에 1점 접지를 했고, 그리고 300B 싱글 앰프 같은 경우는 출력이 7W인데 이거는 2점 접지를 했습니다. 어떻게 2점 접지를 했냐면은, 마지막에 스피커의 제로옴 단자, 그러니까 바인딩 포스트에 제로옴 단자를 샤시에 1점 접지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전원부에도 또 그라운드를 해주게 돼 있죠. 전원부의 이 그라운드 마이너스 선들을 전부 한데 모아서 샤시에 따로 1점 접지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전원부의 마이너스 선과 신호선의 마이너스 선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연결을 해줘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해서 험이 난다 할 경우에는 전원부의 마이너스를 샤시에 1점 접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신호부의 마이너스 단자를 전부 한데 모아서 바인딩 포스트 스피커 아우트 쪽에 제로음 단자에 연결이 돼서 이 선을 마지막으로 샤시에 1점 접지를 따로 해줍니다. 그래서 신호부의 마이너스와 전원부의 마이너스가 샤시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샤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2점 접지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험의 차이가 크게 나느냐 하는 거는 그렇게 뭐 크게 차이 나는 건 잘 못 느꼈는데, 어쨌든 그렇게 연결을 배선을 해 주었는데, 300B 싱글 앰프 같은 경우는 300B관이 상극 직렬관이라서 히터험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에 또 출력이 크고 전류량을 많이 인가해야 되는 진공관이라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험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히터험이죠. 거진 보면은 험이 나는 게 신호 쪽에서 험이 나는 것보다는 진공관 히터로 인해서 험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신호부에서도 험이 날 수도 있지만은 제 경험상 보면은 히터험이 거진 대부분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열 진공관 같은 경우는 험이 잘 잡히는데, 직렬 진공관 같은 경우는 상극 직렬관, 뭐 300B라든가 뭐 4P1L 같은 경우는 5국 직렬관이죠.
하여튼 이러한 직렬관들, 또 45도 삼극 직렬관이고, 이러한 직렬관들 같은 경우는 박렬관에 비해서 히터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300배 앰프를 만들었지만은 볼륨을 막 쓸어 놓고 스피커에 귀를 댔을 때 미세하게 험이 나고 있습니다. 100% 완전하게 완벽하게 험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뭐 제 경험상 그래요. 다른 앰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A2 드라이브 6V6 싱글 앰프 출력 3W 요라든가 EL84 PP 푸시풀 앰프 출력 6W짜리 앰프들은 볼륨을 막 쓸어놔도 험이 일체 나지를 않습니다. 뭐 그렇다 그래서 뭐 제가 배선을 잘한 것도 아니고, 저도 뭐 배선은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험은 일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나지 않고 있고요. 이 험이 나지 않는 거를 제가 6V6 싱글 앰프를 예로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녹화를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신호시에 험이 나는지 안 나는지, 평상시 즐겨 듣던 볼륨 위치와 볼륨을 최대로 놓고 무신호시에 험이 나는지 안 나는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화를 했습니다. 짧게. 그리고 뭐 어쨌든 그러면 꼭 샤시에다 1점 접지를 해줘야지만이 험이 나지를 않나요?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제 경험상 EL84 푸시풀 앰프는 우드 베이스로 케이스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샤시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1점 접지 뭐 2점 접지 이런 걸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 신호부의 마이너스 선과 전원부의 마이너스 선을 전부 연결만 했을 뿐이지, 따로 뭐 샤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샤시에 1점 접지 뭐 이런 걸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험은 일체 나지 않았고, 지금 현재도 험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시에 1점 접지를 해줘야만이 험이 안 난다, 이런 고정관념은 할 필요 없고요. 뭐 1점 접지를 하든 2점 접지를 하든 또는 접지를 아예 안 하든 그냥 배선만 제대로 잘 해주면은 아무런 문제가 험이나 노이즈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통 앰프를 만들 때 여기가 초단부, 여기가 드라이브단, 여기가 출력단인데, 이렇게 마이너스 선은 순차적으로 입력 신호, 이것도 마이너스죠. 입력 신호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초단부 마이너스, 드라이브단 마이너스, 출력단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스피커 아우트 마이너스, 제로옴 마이너스,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선을 해서 연결을 해서 마지막에 샤시에 1점 접지를 해줘야지만이 제대로 정석대로 앰프 배선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정석이고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험이나 노이즈가 나질 않고, 그냥 막 드라이브단이 제일 먼저 위치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초단부 마이너스가 이쪽에 와 있고, 뭐 출력단 마이너스가 뭐 중간에 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배선을 해서 그냥 한 곳에 무조건 모아서 뭐 1점 접지를 해줬다, 이렇게 하면 험이 나냐? 뭐 그렇다고 해서 험이 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배선은 순차적으로 하고, 또 가급적이면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뭐 위 공중으로 막 공중부양하듯이 날아다니지 않게 하지 않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순차적으로 예쁘게 배선을 해야지만이 험이나 노이즈가 최소화될 수 있고 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들 있는데,
제 경험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이거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고, 뭐 배선만 아무런 문제 없이 하면은 뭐 공중에서 날아다니든 뭐 엇갈려서 배선을 하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건 뭐냐면은 이 전원 트랜스에서 각 진공관에 히타로 연결되는 히타 배선만큼은 제일 먼저 이제 작업하는 게 전원 트랜스에서 각 진공관에 히타 배선을 제일 먼저 하겠죠. 이때 제일 먼저 바닥으로 기어다니면서 배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이제 신호선이라든가 이런 배선들을 딱 저항도 연결하고 다 배선을 하는데, 이때 배선재들이 신호부의 배선재 또는 전원부의 배선재들이 히터의 배선재와 똑같은 길로, 예를 들어서 히터 배선재가 이게 앰프 바닥이라 치면은 히터 배선재가 이렇게 배선을 이렇게 해갖고 짝짝짝 배선을 했는데, 히터 배선재가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여기서 이렇게 배선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배선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배선하고, 또 뭐 여기서 이렇게 배선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배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히타 배선을 했는데, 신호선도 여기다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가서 이런 식으로 배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히터 배선재와 신호선 배선재가 이렇게 똑같이 붙어서 이렇게 다니면은, 이때는 루프 험이라고 해갖고 험이 실제로 납니다. 이렇게 배선하면 안 되고, 히터 배선재가 이런 식으로 배선이 됐으면은 신호 배선재는 뭐 이런 식으로 크로스돼서 가로질러서 이런 식으로 크로스돼서 가로질러서 배선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배선을 해야지, 히터 배선재와 똑같이 배선을 하면 안 됩니다. 요것만 주의를 해주시고, 또 입력 단자의 인넷 단자, 그러니까 RCA 플러그 인넷 단자에서 볼륨으로 가는 실드 선재, 이 실드 선재도 또한 잘 선별을 해서 차폐가 잘 되는 그런 선재로 사용을 해주시면은 크게 험이 나지는 않을 거라 제 경험상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배선재는 이렇고, 또한 배선재 또한 역시나 굵기는 그러면 어느 정도 사용해야 되고, 배선재 굵기는요, 이런 뭐 2, 3와트나 5와트 뭐 요 정도의 소출력 앰프, 10와트 이하의 소출력 앰프는 그냥 가느다란 선 사용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뭐 연선이죠. 연선 같은 경우는 12심이 있고 뭐 24심이 있고 30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30심은 좀 굵어요. 그리고 보통 20심이나 24심 요 정도의 선재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12심 써도 12심짜리 연선을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진공관 시타는 전류량이 많기 때문에, 뭐 초단관 692 같은 이런 초단관은 전류량이 뭐 300mA밖에 안 되니까 뭐 가느다란 선 써도 상관이 없죠. 근데 좀 가급적이면은 히타 배선재만큼은 좀 한 30심 정도 되는, 24심이던가요? 30심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30심이 맞을 겁니다. 30심 정도의 좀 굵어 보이는 선재로
시타 배선제를 해주시고, 나머지 신호선제의 플러스 선이든 뭐 마이너스 선이든 전부 이런 거는 12심이나 20심 정도의 선제를 사용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원부 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원부 선제도 뭐 굵은 선제 써주면 좋긴 하겠지만은 한 20심 정도 되는 선제 써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심선을 썼을 경우에, 단심선도 뭐 쓸 수가 있는데, 단심선을 썼을 경우에도 너무 굵은, 단심선은 이제 한 가닥으로 된 선을 단심선이라고 하는데, 단심선제를 썼을 경우에도 뭐 한 1mm 또는 1.2mm 정도 되는 가느다란 선제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EL84 ppm프를 배선했는데, 이것도 그냥 1.2mm 단심 선제를 사용하고 뭐 0.8mm까지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보통 보면은 앰프를 만들 때 이 마이너스 선, 그라운드 샤시에 1점 저시되는 이 그라운드 선, 마이너스 선제를 선은 모선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모선을 사용해서 전부 이렇게 한 대 차곡차곡 연결이 돼서 마지막에 샤시에 1점 엽질을 하는데, 이 모선을 사용하는, 모선으로 사용되는 단심 선제도 보면은 한 3mm 정도 되는 굉장히 굵은 선제를 사용합니다. 이 3mm면 잘 휘어지도 않고 굉장히 굵고 납땜하기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게 굵은 선제를 사용할 필요 없고 그냥 한 1.2mm 정도, 1.2mm나 1.5mm 정도 되는 그런 가느다란 선제를 모선으로 사용해도 앰프에 아무런 험이나 노이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순들을 이제는 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잘못된 것들입니다. 다 제가 만들어 보니까 다 이건 잘못된 것들이에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뭐 보기 좋으라고 잘 만들고 뭐 굵은 선제를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앰프를 만들면야 좋기는 하겠죠. 보기에도 좋고. 그러나 굳이 그렇게까지 만든다고 해서 험이 안 나고, 뭐 대충 만든다고 해서 험이 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 너무 배선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원부에서도 콘덴서를 보면은 뭐 여기에 100마이크로, 이 앞단에도 100마이크로 써야 됩니다. DC, 여기 AC에서 DC로 바뀌어지는 다이오드를 지나서 AC에서 DC로 바뀌어지는 이 앞단에도 역시나 대용량 캐패시터를 써야 되고, 캐패시터가 이렇게 다 하나씩 써져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뭐 최대가 뭐 150마이크로인데 이것도 사실 뭐 150마이크로, 68마이크로, 뭐 47마이크로 뭐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뭐 사실 굳이 이렇게 대용량을 쓸 필요 없고, 뭐 여기 AC에서 DC로 되는 정류 쪽에 대용량 다이오드 한 100마이크로에서 150마이크로 정도, 그 다음에 FET를 거쳐서 처음 시작되는 B1 전압, B 플러스 전압에 여기에 B1 전압에 여기에 이제 캐패시터는 이것도 뭐 100에서 150 마이크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B2 전압은 B2 전압 쪽에 사용되는 캐패시터는 68 마이크로, 뭐 82 마이크로,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뭐 B3 전압은 뭐 47 마이크로, 요 정도만 사용해 주셔도 전원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여기를 뭐 B 플러스의 캐패시터는 뭐 200 마이크로 이상을 해야 되고 뭐 300 마이크로까지 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대용량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전원부의 캐패시터가 커야지만이 험이 안 나고 뭐 소리에도 힘이 좋다.
제 경험상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원리 원칙대로 그냥 제 적절한 용량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앰프를 만들 때는요, 이런 대용량 캐피시터가 없기 때문에 필름 캐피시터 뭐 150 마이크로 대용량 캐피시터 대신에 필름 캐피시터 뭐 45 마이크로 뭐 40 마이크로 이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앰프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에다가 무슨 뭐 대용량 마이크를 쓰고 대용량 캐피시터를 쓰고 커다란 주먹만한 캐피시터를 쓴다고 해서 뭐 소리가 더 좋고 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이런 거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적정한 용량의 캐패시터만 달아주면은 앰프를 구동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뭐 10W 이상의 뭐 20W, 30W, 막 100W 이런 큰 대출력의 앰프를 만들 경우에 한해서는 당연히 용량도 크고 대용량이고 뭐 주먹보다도 더 큰 그런 커다란 캐패시터를 달아주어야 되겠죠. 워낙에 출력이 대출력이다 보니까. 그런데 10W 이하의 소출력 앰프에는 그렇게 커다란 캐패시터를 전원부에 달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다 잘못된 상식들인데요. 이런 상식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나오시리라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뭐 그거는 그분들의 입장이고 생각이시고 제 경험상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장부터는 진공관 앰프 회로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